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 에듀트렌드 학습설계팀입니다. 오늘 저희 학습설계팀에서는 편입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네이버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정보를 접하실 텐데 제가 오늘 정확한 진실을 5가지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자극적인 내용 빼고 팩트만 알려드릴 거니까요. 이제 막 편입을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정말 중요하겠죠. 첫 번째로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인데, 현재 다니는 대학교 그리고 학점은행제가 병행되지 않을까요? 우선 이 주제를 다루기 전에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학점은행제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머릿속에서 생각한 게 아니라 학점은행제라는 국가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국가에서 법률에 의거해서 인정되는 캠퍼스가 별도 없는 대학입니다. 매년 수많은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는데요. 통계를 보겠습니다. 연도별 입학하시는 분들 학생 수입니다. 2019년에는 무려 15만 명이 입학했고요. 매년 그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학 제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이걸 거예요. 학점을 합친다 일 텐데, 현재 대학을 다니면서 모자라는 학점을 학점은행제에서 취득해서 가져올 수 없어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요것은 가능합니다. 언제? 대학을 자퇴했을 때.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런데 또 이것도 가능해요. 현재 대학을 휴학을 한 상태에서 학점은행제로 새롭게 학위 취득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현재 다니는 대학을 휴학하지 않고 학점은행제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보통 편입을 하시는 분들이면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퇴하고 학점은행제 입학. 두 번째, 휴학하고 학은제 입학. 그래서 보통 이렇습니다. 가장 오해하시는 부분이 현재 대학을 다니면서 학점은행제를 병행해서 학점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것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반 편입이냐 학사 편입이냐 선택인데요.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동일한 인원을 뽑는다면 당연히 학사 편입입니다. 경쟁률이 학사 편입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학사 편입은 졸업한 사람만 지원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학사 편입이 지원 가능한 사람, 즉 학사 졸업 예정자는 일반 편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오늘은 일반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시는 전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거는 달라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많은 학생분들이 정말 질문 많이 하는 건데요. 학점은행제로 편입하면 불리할까? 제가 자료 조사를 하다가 역시 수치만한 증거는 없는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기사인데요. 앞에는 학점은행제에 대한 정의고, 학사 편입 학생 중, 학사 편입을 준비한 학생 중에 80% 이상이 일반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아니라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80% 이상, 과반이 아니라 그걸 훨씬 넘어서요. 그런 학생들이 편입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정답까지는 아니지만 불리하지 않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학점은행제를 이용할까요? 편입에 성공하기 위해선 3가지를 고루 갖춰야 됩니다. 이 3가지를. 대학교 성적. 보통 편입을 고려하는 시기가 1학년 때죠. 2학년 이상을 맞춰야 일반 편입이라도 지원할 수가 있는데, 일반 대학교 2학년까지 성적 관리하면서 편입 시험 준비하면서 면접 준비도 하면서 이게 효율적일까요? 대학을 다니면서 말이죠.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편입학원을 다니면서 학점은행제를 병행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깔끔하죠? 4번째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인터넷에서 편입을 좀 알아보신 분들, 편입을 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 기관을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저와 같은 학습, 설계사, 평생교육원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편입 관리를 해준다라는 식으로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10% 정도는 해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입 관리해주는 곳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편입은 편입학원에서, 학점은 학사관리 도움 주는 교육원에서 하시면 되는데,
자, 학점. 제가 앞에서 편입을 성공하기 위해선 대학교 성적이 중요하다고 했죠. 바로 학점 관리는 평생교육원, 즉 학점은행제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도움 주는 평생교육원에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10%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편입은 편입학원에서 하시고 학점 관리는 그거를 도움 주는 교육원에서 하시면 됩니다. 잠깐 광고하면 저희도 해드려요.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왜 학점은행제로 편입을 준비하신 학생분들이 전공으로 경영을 많이 선택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선 수업은 어디서 진행되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우선 평생교육원, 다음 전산원, 직업전문학교. 이러한 이름을 갖고 있는 곳들이 모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학점은행제 인가된 교육기관으로서 이런 곳에서 수업을 듣는 것입니다. 자, 다만 여기서도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느냐 오프라인으로 듣느냐 교육기관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당연히 대부분의 학생들이 온라인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등록금도 훨씬 저렴하고 학점 관리하기에도 온라인 교육기관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전공 선택 폭이 넓지 않다는 것입니다. 개설된 전공이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이 이 정도입니다. 우선은 경영, 사회복지, 아동, 그 다음 컴퓨터공학, 그 다음 정보통신공학, 정보보호학, 신학, 마지막으로 체육학. 이 정도이기 때문에 목표하는 전공이 이 중에 없다면 대부분 경영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흔해요. 전국에 온라인 교육기관이 정말 많단 말이죠. 이 교육기관들에서 개설하기 가장 만만한 게 경영입니다. 두 번째는 전공으로 인정되는 학점이 가장 많다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문학생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과정으로 짜드려요. 2년제를 1년 안에 따려면 수업 외에 뭔가를 병행해야겠죠? 병행하는 게 보통 자격증인데 경영 전공 같은 경우 전공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경영으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점은행제로 편입을 준비하신 분들이 많아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저희 학습설계팀에서 질문하시고 수업을 듣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가 도움드릴 수 있으니까요.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전화 바로 주셔도 되고요.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카오톡을 실행해 주시고 상단에 돋보기를 눌러주세요. 에듀트렌드 검색해주시면 아래처럼 에듀트렌드 플러스 친구 아이디가 뜹니다. 우측에 친구 추가를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상담 요청해주세요.